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사시오행의 희귀를 논함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시오행 가운데 첫 번째 단락입니다. 목의 희귀에 대해서 어,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생 어춘 여한유전, 그 다음에 희화온난 증무방골 지환 자수자부 이유서창지미. 자, 번역을 해보면은 봄에 여기죠. 봄에 출생한 목은 남아있는 추위가, 그쵸? 아직 아직 있다 이 소리죠. 봄에 출생한 목은 남아있는 한기가 아직 남아있으니, 그쵸? 화의 온난하고 따뜻한 것을 기뻐한다, 그쵸? 음, 그 기뻐하는 이유는 즉 뭐냐면은 이게 이제는 즉 무반굴지환이죠. 그러니까 곧 이 밑동이 구부러지는 근심을 없애기 때문이다. 화를 만나면 밑동이 구부러지는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수자부라고 하는 것은 수를 밑에 깔고, 그죠? 그다음에 미천 삼아서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은 어, 이유 서창지미 그랬죠. 이거는 서창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랬죠. 서창이라고 하는 것은 음, 펼치고 통하는, 그쵸? 통하는, 펼치고 통한다. 그래서 서창에 아름다움이 있다. 즉 말을 하면 목에 목에 봄에 초봄의 목, 보통 인월로 치면 그죠, 인월이죠. 인월에 뭐 간목이든 을목이든 이러한 일간들은 아직 이게 이제는 음력으로는 1월이고 양력으로는 2월이죠. 그래서 아직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운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이제는 기뻐한다는 거죠. 따뜻한 기운은 뭐예요? 병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병화의 온난한 기운을 이제는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밑둥이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직은 봄의 계절이라서 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 화를 만나지 못하면 밑둥이 구부러지는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곧게 이게 이제는 특히 간목 같은 것은 그 곡직이죠, 곡직. 그쵸? 그래서 을목은 구불구불거리는 그런 그 구불곡자의 그런 기운이지만, 간목은 고들직자의 이런 기운인데 곱게 올라와야 되는데 밑둥이 구부러지면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병화를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수자부라고 했으니까는 물을 밑에다 깔고, 그쵸? 그리고 그 수의 도움을 받으면 서창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 밝게 펼쳐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밝게 펼쳐지는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뭐예요? 목화통명이죠. 목화통명.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목화통명의 그러한 기운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자, 다음은 뭐 이제 여기에서 해설이랑 또 이렇게 예문이 이렇게 있는데, 해설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대략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예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년생이고요. 이대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남편 따라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이제는 살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살펴보면 자, 간목일간이 인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렇죠? 인월에 출생하고 병화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분명 목화통명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간목이 이제 화를 따뜻한 기운을 만났으니까 밑둥이 구부러지는 근심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생목이 안 되는 거죠. 수생목이. 그렇죠? 그래서 수생목이 안 된다는 것은 음, 수생목이 돼야지 수생목 목생화를 연결시켜 줘가지고 이 나무가 마르지 않고 목생화로 잘 퍼져 나가서 목화통명이 제대로 이룰 수 있는데 이제 이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이 사주에서의 문제죠. 본래 우리가 당령으로 살펴보면 인월의 당령은 인월의 당령은 우리가 이제 간목을 본기로 해서 간목이 당령이 되는데 이거는 뭐 적천수든 뭐 난강망이든 뭐 저기 뭐야 자평진전이든 모든 고서에서 주로 이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월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수와 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은 화라고 하는 병화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목생화를 통해서 나의 기질을 세상에 발현시키려면 먼저 준비가 수생목이 먼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는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수. 임수가 아니라. 개수의 수생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수는 자월 동지의 일량의 기운이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그죠? 윤택한 토로서 이제 많은 물은 필요 없고요. 이 봄에는 이제 얼음과 눈이 녹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개수가 필요한데 이 개수가 청간으로 투간하게 되면 이 병화를 가리는 구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흉하고 그러면 이 자중 개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지지에 자중 개수로 있거나 아니면 축토 속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북방 수국의 개수 초기의 기운으로서 이 간목에게 수생목을 이렇게 해줘야 이 뿌리가 수생목을 이제 받아들이고 목생화로 곱게 펴서 서창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음, 있는데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수도 없고 축토도 없어요. 다만 진토가 있긴 해요. 그래서 진토가 있는데 이 진토는 지장간의 을개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개수가 중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기에 있는 이런 오행들은 지지는 우리가 일장에서 공부했듯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고요해서 어떤 자극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기운에 이제 의존하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 만큼 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지지인데 그것들은 주로 이렇게 봉기나 초기의 기운들은 작동을 하지만 이 중기의 이런 어, 이 봉기도 이제 토 같은 경우는 충이 돼야 되고 이 중기는 주로 뭐냐 하면 삼합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합의 기운이 이렇게 끌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중의 개수를 쓰려면 양수기로 땅속의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써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삼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토를 쓰려면 어쨌든 신금이 있어서 이제 신진으로 가합을 이루어야 이 개수를 끌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자수가 있어서 반합이 되면 이 자수 자체가 이미 개수가 발동하기 때문에 이 수를 쓸 수 있는 거라서 상관은 없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사주를 올바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목생화의 목화통명은 이루고 있지만 수생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 인월의 간목당령의 수생목은 신금의 금생수, 그렇죠? 신금의 금생수를 통해서 깊이 있게 내가 그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세상에 내놓고 써야 되는, 그렇죠? 지장간의 개수가 마르지 않게끔 신금의 금생수를 통해서 목생화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신금, 지지, 천간이든 지지든 이 신금이 없고 신금 대신 경금은 나와 있죠. 그렇죠? 경금은 또 용도가 달라요. 신금하고 다르죠. 경금은 여름에 쓰는 금이에요. 여름 계절에. 봄에는 신금을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기초에서 이미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것들은 기초에서 이미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되죠. 뭘 왜 써야 되는지는.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을 쓰더라도 봄에 금을 쓰는 거하고 여름에 금을 쓰는 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뭐 신금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수받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면 경금은 이제는 나름대로 현장적인 거죠. 현장 실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거고 신금은 이론과 전수를 받으면서 배우고 익히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주는 목화통명이 되어서 뭐 학교는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2대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뭐 웬만큼 나온 거니까 이거는 됐는데 이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지 못한 것은 신금의 금생수가 안 돼서 수생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저 좀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된 건가? 자, 목에 간목이 인월이면 격으로는 걸록격이죠, 그렇죠? 걸록격의 성격은 일단은 정관을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뭘 보고 있나요? 칠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간목이 인월이면 걸록격의 정관, 신금을 만나야 되는데 경금을 본 거예요, 칠사를. 그러면은 걸록격에서 정관을 써야 되는데 평관이 나와 있을 때는 이것을 재화시키면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재화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극제죠. 극제해서 변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금이 나와 있는데 식신, 이 병화가 이렇게 화급금을 해서 이게 이제는 식신 제사를 한 거가 돼서 이 경금이 재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재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목화통명인 이 병화 식신이 얘를 극하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화생토로 가는 거죠. 화생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신생제로 가서 결국은 재생살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0% 2% 부족하고 아쉬운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지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인호술이 화국이 돼서 병화로 투관해서 이게 이제 화극금이 돼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가서 살인상생까지로 가야 되는데 얘가 저기 이 가야 되는데 얘가 식신생제로 가서 그쵸 재성이 나와 있어서 흉한 거죠. 그래서 식신생제로 가서 식신이 살을 제하지 않고 식신생제로 가니 재생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재생살이 돼서 저 뭐야 격국에서도 합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남편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뭐
영국에서 잠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패션 디자인 쪽으로 이제는 그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이 전공을 원래는 영어 전공인데 영어를 전공했는데 외국어를 전공했는데 그걸로 한번 바꿔보려 했는데 그 패션 디자인 쪽을 공부했다가 그러니까 현장 실습적인 거죠. 공부했다가 그것도 이제 결국은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전업주부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재생살이 되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남편하고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아서 한 번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주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춘초 불의수성, 그 다음에 음농즉 근손지고 여기까지 끊으면 그쵸, 봄의 이 초기에는 수가 왕성한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음이 짙어지게 되면 뿌리가 손상되고 가지가 마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저는 나무가 죽는 거니까요. 그쵸? 자, 다음 보겠습니다. 춘목, 양기, 번조, 그 다음에 무수, 즉, 엽고, 근고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어, 봄의 목은 어, 양기운이 그쵸 번잡하고 조열하게 되면 음? 조열되면 어, 물이 없어서 그쵸 수가 없어서 잎이 말라 죽고 그 다음에 뿌리도 마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이 수화 이물 기재 방가 그랬어요. 음, 그래서 이로써 수화라고 하는 두 물질이 있으면 이것은 기재는 수화 기재를 얘기하는 거죠. 있게 되면 수화 기재가 되어야만이 이게 바르고 아름답게 된다. 그러니까 봄의 목은 그렇죠. 봄의 목은 수화가 있어야 그렇죠. 수화가 있어야 이게 수화 기제가 된다는 거. 수생목 옥생화로 수화 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설은 책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예문을 이제 한번 보면 57년생이고 남자 사주이면서 판촉물 유통업을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정유, 이민, 갑술, 계유인데 자 간목일간이 이분도 인월에 출생해서 걸록격을 걸록격을 취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봄에 인월에 저 간목은 첫째 뭘 봐야 되냐면 병화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사주는 병화가 없어요. 그렇죠? 병화가 없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그쵸? 지지에서 수를 만나야 되는데 지지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천간으로 개수가 뜬 거죠. 그쵸? 그래서 개수가 떴는데 다행히 이 개수는 병화가 없기 때문에 병화를 가리지는 않죠. 병화를 가리지는 않지만 아직은 음력 1월이고 아직은 추운 한기에 개수가 떴기 때문에 음농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음이 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이지요. 그리고 그러면 병화 대신 뭐 정화라도 써서 하고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그런 사주였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토다 이손 그 다음에 역토 박즉 제풍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미소리 뭐 토가 많으면 그쵸? 힘이 손상되고 토가 박하다는 것은 적을 박, 얕을 박이니까 토가 적으면 즉 뭐라고 재물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는 조금 좀 그렇죠. 왜냐하면 어 봄이잖아요. 그쵸? 봄의 계절이에요. 봄의 계절. 그러면 뭐 간목이 인월이든 그쵸? 묘월이든 진월이든 그러겠죠. 근데 뭐 간목이 인월이나 묘월 같으면 뭐 토가 박해야 풍요롭고
토가 많으면 일간의 힘이 손상된다. 이게 이론이 맞지가 않죠. 얘는 로광지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봄에서 토가 많으면은 힘이 손상되고 얕아야만이 재물이 풍성하다고 한 것은 진월의 봄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진월도 봄이니까. 그죠? 토가 많은 토의 계절이면서 봄이니까.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 출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간목이 그쵸? 간목이 만약에 진월에 출생했다. 근데 무진월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아무리 봄의 목이라 하더라도 그쵸? 토가 왕성한 봄의 계절에 토가 많으면 재다신약이 될 확률이 높죠. 그죠? 하지만 적당하게 이렇게 무진 하나만 있어도 워낙 간목이 뭐하니까 이 간목이 어딘가에 세력을 갖고 있으면 그쵸? 뭐 해중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지지 어딘가에 임목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뭐 근황하거나 비견이라도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뭐 죄를 감당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얕아야 이제 재물이 풍성해진다 했어요. 그것은 진월로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진월로. 자, 그 다음에 기봉 금중. 아유 이거 잘못됐네. 그렇죠? 기봉 금중 상잔 극벌 일생 불안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금이 그쵸? 금이 무거우면 그쵸? 무거운 금을 만나면 꺼린다. 그쵸? 간목이 봄에 진월에 태어나서 무거운 금을 그쵸? 무거운 금을 경금 있고 어딘가에 또 지제 어딘가에 신금이라도 있겠죠. 그래 무거운 금이 되겠죠. 그래서 무거운 금을 만나는 것은 꺼린다. 왜냐하면은 잔혹하게 그쵸? 잔혹하게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극벌을 당하게 하니 내가 금극목으로 칠살 역할을 해서 내가 당하니까 일생 동안 한가롭지가 못하다. 그쵸? 그러니까는 번거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힘들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나서 그죠? 칠살 경금이 이제는 왕성한 금을 만나게 되면 이게 뭐야? 또 토가 진토가 어, 재생살되는 거죠. 그죠? 토생금 금극목으로 아주 이런 거는 굉장히 흉하다는 거예요. 흉하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설사 모강득금 즉 양종생 획득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설사 목이 왕성하면 금을 얻더라도 이거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뭐 경금이 무겁더라도 또 나름 어딘가에 양인을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양인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을경합이 되든가 간목이 또 이렇게 양인으로 뿌리로 이렇게 튼튼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목이 왕성하더라도 그쵸? 왕성한 금을 얻더라도 그쵸? 왕성한 금을 어? 어, 그쵸? 왕성한 금을 얻더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쵸? 좋고 그 다음에 뭐야? 종신토록 평생토록 복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간목이 비록 진월에 태어나고 그쵸? 어딘가에 경금의 기운이 이렇게 왕성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지가 뭐 갑인일주에다가 그쵸? 이렇게 되고 여기 뭐 임수까지 갖고 있다면 신자진 그쵸? 신진가합이 되면서 임수가 투과내니 이게 뭐야? 살인상생이 되고 그리고 어딘가에 뭐 오화든 뭐 정화든 뭐 식상까지 나온다면 이런 사주는 무척 복이 많은 사주가 되는 거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8년생 양인격, 양인합살로 이제 패격인데 이제 역술인 사주예요. 어, 무신, 을묘, 갑진, 경호 남자 사주인데 이 사주는 이제 만약에 간목일간이 이제 묘월에 출생했습니다. 봄에 태어난 목일간이죠. 목일간인데 이 사주는 이렇게 경금이 그쵸 칠살이 무거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어서 칠살이 무겁지만 떻게 됐나요? 이 금을 양인합살로 이렇게 이 금을 재화했어요. 그래서 재화해서 을경합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 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겁재로부터도 지킬 수 있고 칠살로부터도 재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죠. 을경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재를 이렇게 지킬 수 있고 또 지지에도 그렇죠? 이렇게 통군을 진중에 무토, 오중에 양인, 무토의 양인으로서 이렇게 토가 중중하고 일간 자체는 양인 원령이니까 이 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재물복은 있는 거죠. 그 재물복은 있으나 뭐가 문제인가요? 재물복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격으로는 파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간목일간이 묘월에 출생하면 이게 양인격이죠. 그렇죠? 양인격. 그 양인격은 상신이 뭐예요? 양인격은 상신이 경금 7살이에요. 그렇죠? 7살. 네. 7살. 그래서 이 경금 7살이 이 양인격의 상신인데 얘가 양인합살로 묶여버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 합격이 된 거죠. 합격.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위치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이제 업부나 조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양인이 그쵸 이 죄를 지키기 위해서 양인 합사를 통해서 그쵸 목생화 또 화생토의 통군으로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재물은 음, 얻을 수 있는 사주이다. 사회적 지위는 귀는 어렵지만 부는 이룰 수 있는 사주이겠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봄의 목이었어요. 봄의 목. 자, 그러면 여름의 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월 지목, 그죠? 근건엽초, 그다음에 반이 차직, 구리능신, 그다음에 욕득, 수성, 이성, 자윤지방, 지역, 그다음에 성불가소 그랬습니다. 우선 요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름에 목은 그죠? 뿌리가 건조하고 또 잎이 조열하게 마르지만 그죠? 그렇지만 밑동이 고듬으로 고듬으로써 구부러져도 능이 뭐예요? 펼칠 수 있으니 그것은 욕 뭐뭐 하고자 한다. 뭘 수를 얻어서 그쵸? 수의 왕성함을 얻어서 그쵸? 자윤하는 힘을 그쵸? 이루면 이 성이라는 게 이제 정성성이 되게 공경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이르면 공경함이 불가소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름에 목은 뿌리도 건조하고 잎도 말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밑동이 이게 초봄처럼 구부러지지는 않아요. 구부러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구부러져 있다 하더라도 여름에는 화의 기운으로 일단은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동은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왕성한 수를 얻어가지고 자윤하는 힘으로써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정성이나 그쵸 그 공경함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매우 좋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여름의 목은 일단은 화는 있으니까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도 작은 수는 수갈돼 버리니까 왕성한 수. 그러니까 왕성한 수가 되려면 금생수가 되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절기화왕 이 초분화지우 고지위흉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으면 그쵸? 어, 뭐라 그러면 화의 그쵸? 화의 왕성함을 절대로 꺼리는데 이 꺼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쵸? 이게 불타가지고 변화되는 것에 그런 근심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거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흉하다. 그쵸? 고로 그렇게 되면 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토의 제박, 불가후중, 후죽, 반위, 제구 그랬어요. 자, 이거는 토는 그쵸? 토는 마땅히 박해야 되고 토는 마땅히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마땅히 적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텁고 무거운 것은 불가하다. 좋지 않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두텁게 되면은 도리어 뭐 한다고요? 재앙과 허물이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재앙과 허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음, 여름의 목은 왕성한 술을 필요로 하고 또 화의 왕성함을 절대로 꺼린다. 왜냐하면 화가 왕성하면 목이 다 불타는 근심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매우 흉하다. 그리고 또 토는 마땅히 이제 적당히 있어야 되고 만약에 두껍거나 무거운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두껍고 무거우면 재앙과 허물이 된다는 거. 여름의 토, 여름의 목, 그죠? 만약에 간목이든 을목이든 뭐 4, 5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토가 너무 무거우면, 그죠? 토가 중중하게, 그치? 뭔가 이렇게 무거우면 토가 무겁게 되면은 일간이 목생화 화생토로 가니까 이 가불목이 여름의 가불목은 내가 내 기운이 이렇게 설기되니까 그죠? 내가 약하단 말이야. 내가 굉장히 약한 그런 상태에서 또 토까지 무거우면 목국토까지 해야 되니까 목국토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 기운은 화로 다 설기되고 또 이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 토라고 하는 이 재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재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잘못하면 재앙과 허물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더군다나 이 무토 같은 것은 화가 왕성하면은 이 또 토가 또 뭐예요? 윤택한 토가 아니고 말라서 썩먹지 못하는 토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흉함이 더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의 화에 대한 효당 해설은 책으로 읽어보시고 자,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년생이고 식상생제격인데 여행 가이드 출신이에요. 해외에서 여행 가이드를 했던 분인데 여자분이고 정사, 그쵸? 병호, 을사, 무인의 사주입니다. 을목일간이 이제 5월에 태어났으니까 여름에 태어난 건 맞죠. 근데 여름에 태어났는데 이게 사오미, 그쵸? 사오미 방합을 이루면서 또 이 배우자 자리하고 자식 자리하고 인사 형살까지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만만치 않은 사주겠구나 문제가 있겠구나 흉하다라는 것을 금방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게 인사형의 사오미 화국을 이루면서 또 천간에 병정화까지 떠가지고 이 을목은 완전히 분목돼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죠. 그래도 다행히 을목이 인중의 간목 겁재에 통근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는 의탁은 할 수가 있는데 의탁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화가 너무 많아서 목화가 어느 정도 많아요 지금 그쵸 여기 이렇게 이게 다 목화잖아요. 이게 다 화잖아요. 목화가 아니라 다 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화인데 여기에 있는 이 인목까지 또 인호술로다가 그렇죠? 인호술로 화국으로 이렇게 또 통근은 되어 있지만 인호술 화국으로 화를 더 이렇게 막 불사르게 해놓고 있고 본 일간조차도 이 화로 다 설계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화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는 지금 여름에 이 화 많은 걸 둘째치고라도 여름에 꼭 필요한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으로서 이 사주는 이제 복이 없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잠깐 사연을 이야기해 보면, 뭐 외국에서 그 가이드 생활을 하다가 외국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도 이제 가이드였죠. 같은 가이드인데, 그 남편분은 과거에는 그 외국에서 외교관 출신인데, 외교관으로 있다가 외교관을 그만두고 이제 가이드로 이제는 전업을 이렇게 바꿔서 직업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분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 쪽에서 이 본인을 굉장히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굉장히 조금, 그 외국에도 그 시집살이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부부가 다 이제 일거리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는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그 시기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영어 선생을 하면서 일부 생활비를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주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와중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를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이혼 얘기가 있었는데, 글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사주로 봐서는 살 수가 없는 사주죠. 남편. 살 수가 없는 사주. 이혼을 했으리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악금, 제다, 불가흠결, 그죠? 즉 불능, 탁사.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으면, 자, 금이 많은 것은 싫어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뭐야? 흠결이라는 것은 부족하거나 뭐야? 이지러진 거. 그래서 금이 많은 것은 싫어하지만 금이 약하거나 이지러지는 것은 안 된다. 이지러지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지러져 있으면은 뭐 하는 거야? 탁삭, 불능, 그렇죠? 불능 탁삭이죠. 그 탁삭이라고 하는 거는 깎고 다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어, 여름에 가불목일간이 4, 5, 2월에 여름에 여긴데, 금이 약하면 어, 이게 잘못하면 화다금속, 그쵸? 화가 많아서 금이 녹아버릴 수가 있고, 경금이라 하더라도 어, 얘가 화의 계절이니까 을목한테는 정관이고 화는 식상이니까 상반경관이 될 수도 있고, 간목한테는 경금이 7살이라 하더라도 또 제살대가가 돼버리면은, 이 살을 제하는 게 너무 왕하면은 제살대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으로써 이 금이 이 간목을 깎고 다듬는 거를 못한다는 것은 정관이나 뭐 어쨌든 관살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많은 것은 좋지 않지만,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적으면, 그쵸? 적은 것은 부족하거나 이지러진 이런 금이 있는 것은 더욱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중견목, 토의성님, 첩첩, 공화, 종무결과 그랬습니다. 중중견목은 뭐 목이 중중한 목을 보면, 무겁고 무거운 중중한 목을 본다는 것은 무성한 목을 보면,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해봤습니다. 무성한 목을 보면 뭐냐면 뭐예요? 무리지어 숲을 이룸으로써, 그렇죠? 첩첩은 빽빽한 거, 빽빽하게 꽃을 피워서 만나더라도, 그렇죠? 꽃을 피워서 만나도 끝내에는 결과가 없다. 그렇죠? 끝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과가 없다, 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금이 많은 것도 그러니까 목인데 여름의 목은 금이 많은 것은 싫어하지만 금이 적어서 이지러지는 것도 안 되고 참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목이 또 무성하면 여름에는 목이 원래 무성한 계절이잖아요. 그죠? 목이 퍼질 대로 퍼져서 무성한 목을 박았고 또 이게 목이 많아서 물이 져서 숲을 이루어가지고 꽃까지 피어 빽빽하게 있어서 꽃까지 뭐 화려하게 피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것은 금으로써 이 나무를 목을 절제해주고 다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금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의 목은 이제 금이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목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은 책으로 통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5년생인데 중장비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경비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사연이 좀 많습니다. 자, 남자 사주고요. 을미, 신사, 갑오, 갑술인데 갑목일간이 이제 4월이라고 하는 여름에 출생했죠. 그렇죠? 여름에 출생했는데 목이 많아요. 갑목 비견도 있고 을목 이렇게 겁재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목이 무성해서 그렇죠? 이게 목생화로 이렇게 목들이 이렇게 목생화로 그리고 지지도 왕지가 빠져서 이게 5월이면 완벽한 방국인데 이제 왕지가 일지했고 이제 생지가 멀지했으니까 방국적 현상을 이루고 있지만 혼잡적인 거죠. 화가 이제 혼잡으로 화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오미 오화까지 여기 또 공역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오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오술 또 반화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술토나 미토조차도 다 이거는 화로 봐야 되는 거죠. 다 이거는 인오술로 되어 있고 여기는 사오미 반곡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지가 온통 이거는 화의 모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옷을 사오미 공역까지. 그러니까 이 목도 많고 그리고 화가 너무 중중해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신금은 녹아서 완전히 화다금소 되는 이런 역할이죠. 그래서 금이 금소되면 재산탕진이죠. 재산탕진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사연이 좀 있는데 뭐 큰 부자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중장비를 좀 비싼 걸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뭐 좀 시골에서 그래도 자기 터도 갖고 있고 집도 있고 기계도 가지면서 한 달에 꽤 그래도 높은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여자 그 결혼을 세 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 잘 마음에 잘 맞는 착한 그 철을 만났는데 결국에는 사주가 이렇다 보니 재물을 그나마 있는 그 몇 푼 안 되는 재물을 다 잃게 됐는데 그 이유는 건강.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뭐 집이든 땅이든 뭐 또는 중장비도 다 이제 팔게 되고 결국은 아픈 몸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의 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을목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추월 지목, 기점철양, 형점조패, 그 다음에 초추지식, 화기 미제, 우희 수토이 상자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야? 가을의 목은 그죠? 그 기운이 점차 처량해진다. 그러니까 처량이 되는 거는 서늘해지고 초췌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형체는 점점 뭐하고 점차 조해서 패하고 시들어진다는 거죠. 시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리고 초추에는 초가을의 때에는 초가을에는 이 소리죠. 화기가 아직 미제 가시지 않았으니 더욱 수와 토를 그쵸 기뻐하는데 것을 수토로서 서로 돕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을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을목이 어쨌든 신유술월이죠. 그렇죠?
신유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젠 신월 입추까지만 해도 어쨌든 삼음삼량이라서 추분 전까지도 아직 더운 그런 계절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추월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추분 이후부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서늘해지고 초췌해지고 나뭇가지가 말라서 잎이 떨어지고 그쵸? 그러한 때이다. 그리고 하지만 초추에는 신월이죠. 입추, 초가을에는 아직 화기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아서 가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초가을에는 아직 화기가 있기 때문에 수와 토로서 그쵸? 이렇게 뭔가 토로서 서로 자부해서 번식하는 것을 좋아한다. 초가을에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면 제가 66년생이고 부동산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구, 자, 병호, 병신, 을주, 갑신이에요. 자, 을목일주가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초가을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초가을은 아직 그 화기가 아직 물러나지 않은 상태죠. 그렇지만 점점점 이제 말라가고 있는 이러한 절기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처서의 절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입추 처서 이제 서늘한 기운이 이제는 슬슬 이제 물러나는 그런 시기이죠. 이런 시기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화기가 완벽하게 물러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수토로서 좀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수토로서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뭐 배우자 자리는 뭐 축토가 있어서 축축한 토가 있지만 천간에는 가불목에 겁재에 병화가 중중하게 이렇게 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입추에서 처서절기에 태어났고 그래도 축토래도 이렇게 서늘한 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병화가 두 개씩 나와 있어서 상관이 중중한 거는 좀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주는 아니죠. 특별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주인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정관원령인데 이제 상관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사주가 이제 격으로는 일단은 또한 합격이죠. 그래서 억부로 그냥 보게 되면은 일간이 을목이 일단은 신약사주예요. 그렇죠? 신약사주인데 을목은 어쨌든 병화를 좋아하니까 목생화로 설계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간목이 있어서 등락의 갑을 통해서 목생화로 하는데 지지의 근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뭐가 식상생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독립해서 하는 거로는 안 되고 이렇게 말로 벌어먹는 이러한 그 필서를 쓰는 이런 걸로 해서 전문직으로다가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중추지목이죠. 중추지목인데 요거는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어서 요거는 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